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문학 살롱 유혜선입니다. 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네요. 그죠? 예. 이번 유튜브가 아마 올해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저 인문학 살롱이 인문학 살롱 TV 유튜브로 시작한 지 한 1년 조금 넘었는데요. 나름대로 유행에 편성하지 않고 저 나름대로 인문학 살롱의 어떤 품격을 좀 잘 지켜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편안하고 또 이제 좀 색다르게 또 친근감 있게 이렇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구독자 수가 한 6,620명, 곧 7,000명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제법 성공적으로 잘 가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가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인문학 살롱 TV는 뭐 거창한 인문학 강의를 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고요. 우리 생활 속에서 좀 작은 것이라도 우리 삶을 좀 되돌아보게 하는, 그래서 의미를 갖게 하는, 그래서 따뜻한 생활 속의 인문학, 또 더 나아가서는 행복한 생활 속의 인문학을 이제 좀 실천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 살롱의 그 주제는요, 굉장히 평범하고 다양합니다. 예. 그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뉴스거리들, 또 관심거리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그래도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인문학적 관점에서 하면서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방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때로는 뭐 경제나 정치나 이런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머리가 아플 때는 그저 만만한 그 우리 TV 방송 프로그램의 이슈가 될 만한 주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무겁거나 또 너무 평범할 때는 좀 더 우아하게 또 이제 문화예술로 우리 이제 머리를 좀 식혀보기도 하고요. 또 삶이 지루하거나 심심할 때는 어디론가 훌쩍 떠나가 볼 수 있는 그런 일탈의 즐거운 여행, 뭐 이것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시시콜콜 연예인들 이야기도 재밌습니다. 그런 이제 연예인들의 연애담 이런 거에서 우리 이제 죽어있는 연애세포도 좀 이렇게 자극해 보기도 하고요. 뭐 이것저것 다 재미없을 때는 혼자만의 고독한 그 산책을 즐기는 그런 그 자신만의 시간. 그래서 저희 인문학 살롱에서는요, 시시잡다한 삶의 이야기들을 좀 더 색다르게, 좀 더 우아하게 이야기해보자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 해도 세상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때 비로소 달리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으로부터 세상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바꾸어 볼 수 있는 그런 우아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이제 자기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역할을 우리 인문학 살롱 TV가 조금이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이제 진행자로서 바람이죠, 그죠? 자, 올해 재미있는 이슈가 이제 연말에 있었죠, 그죠? 일대 국민 가수가 탄생했습니다. 지난 주에 이제 누가 국민 가수가 될 것인가, 누가 빌보드 차트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의 폴 맥카트니, 박창근의 시대가 앞으로 열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국민 가수는 나이, 뭐 국적, 장르를 다 불문하고 또 파격적인 시상금 3억이잖아요, 그죠? 시상금과 빌보드 진출이라는 이런 어떤 특혜를 남고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이제 출발했죠, 그죠? 근데 의외로 가장 연장자인 박창근 씨가 이렇게 우승을 했는데요. 저는 뭐 이런 경연을 보면서 항상 느끼지만 각 분야의 무림의 고수들이라고 할까요? 왜 이렇게 숨어있는 재능자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왜 빛을 못 봤을까요? 많은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특별하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은 운이 없어서, 그죠? 때를 못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대가 변하니까 빨리빨리 변화에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지 못하면 나거저가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 변화에 그렇게 뭐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색깔을 고집하면서 이렇게 내공을 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개 이런 후자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빛을 보는데 좀 늦습니다.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박창근이라는 가수가 이제 그런 가수인 것 같은데요. 요즘같이 막 디지털 미디어, 뭐 현란한 춤과 노래, 뭐 자극적인 음악,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돈 버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근데 기타 하나 가지고 노래하는 포크 가수가 누가 주목을 할 것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지만, 이제 박창근 가수는 그 고집을 지켜온 거죠. 기타 메고, 예, 언더그라운드를 누비면서, 예, 거리의 가수 생활을 해왔던 거죠. 그죠? 처음에 이제 국민 가수 나왔을 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23년간 노래라는 길을 꾸준히 묵묵히 걸어왔다고 하면서, 이제는 좀 용기를 내서 좀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해온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다. 대단한 자부심이죠, 그죠? 예, 뭐 겸손하기도 하고 약간 자부심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김광석 노래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새로운 김광석의 어떤 의미를 불러내면서 약간 그 시절에 춥고 배고픈 노래, 그런 노래는 왠지 우리 이제 삶의 애환과 그다음에 진정성,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그 진정성이 이번 무대에서 제대로 이제 때를 만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제 요즘같이 이렇게 우울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그 현란한 그 행복 마취제 같은, 뭐 행복 뭐 이런 마취제 같은 이런 그 노래보다는요, 뭔가 가슴을 달래주는 찡한 그런 감성의 노래가 오히려 더 지금 이 시대 우리 국민들을 위로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부활 김태원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박창근 씨가 그 긴장하면서 벅차오르는 듯한 그런 어떤 그 감성으로 부르는 노래가 한국의 폴 맥카트니 같아, 뭐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박창근은 존 레논의 이매진처럼 평화와 공존의 노래를 부르고 싶다. 뭐 전형적인 70, 80의 그런 감성, 포크 감성이죠, 그죠? 예. 이번 그 마지막 무대 그 인생곡이었잖아요. 예, 자작곡 엄마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박지영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승전에서 엄마 노래를 부르는 것은 반칙이야 라고 할 정도로, 이 엄마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 마음을 울렁이게 합니다. 눈시울을 그냥 이렇게 뜨겁게 하고 있죠, 그죠? 예. 이제 이 가사들을 보면은요, 찬바람, 외투, 집, 그 밤, 작은 창, 단칸방, 그냥 가슴속, 뭐 내 나이, 엄마 나이 보고 싶어요, 미안하고요, 뭐 사랑하고요, 이 몇 안 되는 단어가요, 그때 그 시절, 또 그리고 자신의 그 현재의 모습을 잘 담은 그 사모곡 같기도 하고요. 또 온 국민들에게 바치는 그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해서 너무 가슴이 찡했습니다. 예. 이 박창근의 23년의 무명생활 가수의 그 어떤 승리를 보면서 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이 강의장에서 35년 이상을 이 강의를 해왔는데요. 그 박창근을 보니까 내가 아직도 나는 무명 가수다. 나 참 강의 잘한다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왜 난 아직 무명 가수일까? 왜 아직 나 스타 강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괜히 들더라고요. 예. 근데 너무 욕심이 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거, 또 어딘가 나를 불러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뭐 대단한 자부심이라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아직도 제 인생이 여기저기 꽉 채워지지 않은 구멍난 곳이 많습니다. 예, 제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지만 아직도 나의 세상은 오지 않았다 라는 말을 하면서요, 매일매일 내일이 희망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저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멍난 가슴을 생각을 하면서 왠지 그 철학자의 위로가 느껴지는데요. 프리드리히 니체, 제가 좋아하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면, 이 삶이 희극일 때보다 비극일 때 더 진한 삶의 가치와 본질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 민족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서 오히려 더 행복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리스인들의 명랑성,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비극을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비극은 제3자의 눈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연습이다 라는 말이 좀 와닿더라고요. 그죠? 예. 23년 무명의 박창근을 보면서 나를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비극의 탄생이 바로 예술의 탄생이며, 이 예술은 어떤 삶의 어떤 불안이나 공포, 부조리 이런 걸로부터 구원을 해주는 그런 어떤 치료의 마술사다. 치료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문학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인문학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3자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스스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인문학의 힘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인문학 살롱 TV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내일의 희망을 꿈꾸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오셨나요? 많은 후회와 또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다음 주에는 찬란한 새해 그 희망의 새해가 떠오른다는 사실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재미있는 그런 어떤 일상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겠습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요. 새해 첫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